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 좀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사시려면 내년 이후가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꼭 집을 옮겨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은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부터 알짜 정보까지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꽉 채워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부터 전반적인 시장 환경 또 팁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현 시국에 있어서 뭔가 시장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사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대선이 거의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여기에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요. 시장으로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물론 뭐 예견돼 있는 일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지금 그 시국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시장 자체가 어떤 대선 국면에 있고 또 어떤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그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변수가 될 건데 결국은 이 관망세 자체는 좀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작년과 재작년 뭐 이런 시장처럼 어떤 뭐 좀 좋은 어떤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일단은 뭐 대선 전국이라서 그 면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시장에 조금 규제 정책으로 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또 LTV DTI를 조금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분위기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세가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내 경기 또 내부적으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과도한 규제 정책은 조금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겠다. 지금 상황에서 또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이런 부동산 정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11.3 대책 이후로도 부동산 시장이 나름대로 지금 조정을 더 받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좀 더 규제가 더 강해진다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희망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자체는 결과적으로 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을 좀 투자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자 여건에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책이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옆으로 좀 제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이라는 게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 결국 우리가 지금 1, 2인 가구 증가 뭐 혼밥족이니 혼술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점점점 중심권들, 직주근접 현상이 강화되면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형 주택 시장은
시장 어떤 경제 여건과 정책과 이런 데서 조금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그런 쪽으로 두고 가신다 그러면 좀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시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이 2달도 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동산 경기나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 금호올림 아파트 사는데요. 네. 매도 시기하고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요. 몇 평형에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33평이요. 33평형이요? 네. 지금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신데 언제 이사 가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현재 그럼 실거주를 하시나요? 어떤 임대를 주셨나요? 지금 저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요. 아, 실거주요. 거주하신 지 네네. 조금 되셨어요? 9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오래 거주하셨네요. 네. 제가 지도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네. 결국은 궁금하신 거는 지금 지금 매도 시기가 어느 시기가 좋겠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매도를 지금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변에 창동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걸 매도 시기를 지금은 안 잡지만은 어떤 네.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후까지는 매도를 그때쯤에서 한번 매도를 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네. 말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 여건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예, 지금 금호울림이 창호동 주민센터 바로 옆이잖아요. 네, 예. 창동역하고도 가깝고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왔죠 이쪽으로 지금 창동하고 지금 상계 쪽으로 연관되는 지금 복합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됐어요. 알고 네. 계시죠? 거기 거주하시니까 네, 더 잘 그렇죠.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 이 지역과 더불어서 창동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말로만 좀 나왔던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이제 법제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하고는 좀 틀린 어떤 분위기가 이 지역이 형성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수혜 지역이 창동역 인근의 단지들과 또 이 노원역 인근의 상계동 중앙아파트들 이런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도를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입장에서 이쪽 지역에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지금 개발 호재 아주 굵직한 강남판 코엑스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실현되려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예, 빨라야 앞으로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5년 후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금호어울림이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한 20년 차가 넘어가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은.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연차가 20년 차가 훌쩍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재건축하고 또 연계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호재는 안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호재를 받을 시점에는 이 아파트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창동역 근처에 아이파크라든가 대리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2, 3년 정도 어떤 이 호재거리를 받아서 좀 강보합세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시세보다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좀 더 상승 여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가격 상승 여건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님.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 지금 금호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지역은 어쩜 창동역 주변으로는, 그 세대수가 적어도 대단지보다는 좀, 핸디캡은 있지만, 전부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핸디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호재들을 받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 후라면, 지금 연차에서부터 4, 5년 더 연차가 흘러간다라면, 그때는 이제 노후도가 조금 높아지는 게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한 2, 3년 후 그쯤에서 한번 매도 시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오를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안녕하세요. 쪽 고민이세요? 저는 지금 송파구 있는 위례 22단지 아파트를 네. 지금 여기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매수를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막 얼어있기도 하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네. 어떤지 적당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뭔가 여쭤보고 전세 만기 다가오셔서 매수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전세는 아직 만기는 좀 여유가 있어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현재 지금 임대 거주하시고 지금 매수를 할까, 집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은 되시는 거예요?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어쨌든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데 지금 이 단지에 매수를 해도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한 게 지금 이 시세에서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저희가 대출을 껴야 되거든요. 구매를 할 거. 그죠. 매수를 하셔도 한 25% 정도요. 그 정도 대출이라면은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여건은 괜찮다고 보시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라비발디잖아요. 22단지. 네, 맞아요. 예. 한라비발디 22단지 한 3년 넘었죠. 여기도 입주한 지가. 네네. 그 정도, 제일 초창기에 아래 꿈의 거리나하고 같이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으로는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죠. 생각하시기에. 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서. 예, 항상 부동산 시장은 내가 집을 살라 그러면 다 오른 것 같고 비싼 것 같고 그럽니다. 또 팔라 그러면 굉장히 싼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 집을 사고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 하락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좀 밀어서 샀을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면 지금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하락 여건이 없다라면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집을 매수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지만은 올해 내에는 한번 집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매수한다는 실거주 목적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비발디하고 이런 위치가 일단 송파권 위례 신도시에서 송파권이 가장 지금 가격대가 높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형 아파트 단지로 형성돼 있고 그래서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굉장히 실수요자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위례 신도시의 20평대 단지들 요런 데들 특히나 지금 한라비발디라든가 아래쪽에 꿈의 거리라든가 이런 쪽의 아파트들은 아주 좀 약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단지 내 어떤 소형 단지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송파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든가 이 근처에 있는 학군들이 지금 혁신학교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형 단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이런 혁신학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거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여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례 신도시 아래쪽, 이 남위례, 북위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거든요. 이 남위례 쪽 위례 신도시가 이제 거의 좀 조성이 많이 됐잖아요. 거의 한 2만 가구 가까이 지금 입주를 하고 조성을 됐는데 지금 생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갖춰지고 있고. 근데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이 북위례가 또 공급을 시작해요. 지금 그 위례권에서 지금 송파 위쪽이죠. 아시나요? 네. 예, 이쪽이 공급이 되는데 이쪽 입지에 비해서 지금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럼 일반 분양가를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평당 한 뭐 2천 한 3, 4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지금 그 금호울림이 지금 평당 지금 한 5억대 한 중반 가나요? 20평대가? 여기 칼라비발디가요? 네네. 지금 여기 한 5억 5천 정도 가요. 그렇죠. 한 그 정도 가죠. 그럼 평당가로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가 지금 2,300, 400만 원대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물론 프리미엄도 좀 붙겠죠. 북일에 만약에 분양이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입지 여건이 좋고 또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진 이쪽은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향후에 매수를 하는 게 그 가격 부담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급하게 뭐 급격하게 상승은 안 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안으로 집을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천천히 매물을 조금 좀 저렴한 매물이 혹시나 나올 수 있다라면 알아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하는 데는 지금 나쁘지 않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말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법이란 주제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용산구 용산 이가동에 네. 한신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해도 지금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 하는 게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다른 데로 이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 팔고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네. 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네. 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제일 네. 어려운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집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네요. 네,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제 조금 나이보다 좀 젊게 보이시네요. 자, 제가 지금 한신아파트 지금 여기 녹사평역 근처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여기 해방촌이 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그럼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매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갖고 계시고 지금 인근에 중개업소 좀 가보셨나요? 아니, 아예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아마 매물 별로 없을 건데, 물론 여기 한신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작잖아요. 네. 예, 작고 그래서 매물이 항상 많은 지역은 아닌데, 지금은 매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데잖아요. 네. 편리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지도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시고, 내년 후년까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아파트가 이게 하락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시기거든요. 많이 오르고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면, 네. 어떤 지역은 하락 여건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 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여긴 그런 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 지금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한신 아파트 위치가 이 왼쪽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이 파란 게 뭐 아시잖아요. 민족공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아파트 바로 앞에 지금 뭐 80만 평의 공원이 생겨요. 그죠? 지금도 네. 물론 좀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수가 되면서 올해부터 용산은 좀 많이 변화되거든요. 특히나 네. 용산의 가장 지금 핵심이 지금 민족공원 조성 사업인데 지금 한신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근데 한신 아파트가 네. 동이 적잖아요. 예, 동이 좀 작죠. 그게 좀 단점이. 그러면 예. 재건축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지금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단 이 재건축은 이 연차를 봤을 때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한신 아파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남산 녹지축에 연결되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받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건너편 뭐 대림이라든가 위에 있는 주공이라든가 또 위쪽에 모든 단지들이 남산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는 조금 지금 핸디캡이 있어요. 지금 이 한신 아파트도 지금 용적률이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8층인가 7층밖에 안 되죠, 여기가. 네. 예, 전체 높이가.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고도 제한을 받고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없다라면은 사업성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그 얘기 연관해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해방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원과 연계돼 가지고 지금 어떤 개발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해방촌은 어차피 개발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해방촌은 도시 재생지구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요. 그럼 주변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한신 아파트도 결국은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정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된 개발 사업의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네. 예, 일단은 그걸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올해 조성되고 있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앞에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족공원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그 주거 환경이 좋은 데들이 많지 않아요. 그 지금 네. 그 공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아래는 이촌지구고 그러다 보면 이 위쪽에 위치한 지금 그 해방촌이라든가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건축하려면은 사업성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람이 또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재를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한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하면서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실수요자든 어떤 투자자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용산의 어떤 시세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연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네. 주거 어떤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하고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좀 더 보유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분위기 형성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끝번호 14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원에 거주 중인 40대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에 오피스텔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월세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해도 괜찮은지 전망 분석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용인 수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역세권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수익형 투자로 대표님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역을 갖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오피스텔 투자를 지금 수원에 거주하시고 그러면 하신다고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뭐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경기도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지금 이 상현역이라든가 성복역 이 그 수원 광교 바로 위쪽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데들은 이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위에 판교까지 세입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상현역 주변의 어떤 공급량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성복역 주변의 공급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오피스텔 공급량이라고 보겠지만은 결국은 길게 봐서는 판교
또 용인, 수지 건너편 쪽에 분당선 쪽에 있는 뭐 미금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공급량도 한 번에 봐야 되는 겁니다. 정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월세를 꾸준히 유지한다. 이거는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건에 대해서는 세미나한테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분석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한번 발품을 팔고 또 이 지역이 아닌 또 서울 중심권 지역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좀 고려해보고 한번 더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 사연을 마지막으로 상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 선악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선된 알짜 정보만 모아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5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볼 텐데 먼저 미스터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죠. 정영근 이사님, 오늘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바로 저평가의 정석인 존재고 서울 안에서도 또 중심권에서 속하긴 하는데 좀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소액으로 접근해서 차익형 매물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접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 큰 차익폭을 가지려면은 일단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야 하면서 주변에 큰 개발 호재가 있어야겠죠. 특히나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큰 폭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안내를 할 텐데요. 일단 신정 뉴타운과 그리고 목동의 재건축이 겹치는 지역, 바로 신정 역세권,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수요 받쳐주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뉴타운 사업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큰 폭의 차익이 예상되는 역세권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역세권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부동산계 슈퍼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형 소액의 투자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갭 투자가 중심이 되는데 이 갭 투자의 우선은 첫 번째가 바로 수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전세가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싼 곳이 더욱 비싸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통 호재와 더불어 앞으로의 개발이 이슈가 많다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이 투자처이면서도 더욱 중요한 팁,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한 지역이 바로 투자처다. 제가 추천드리는 두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철 5호선, 8호선의 더블 역세권에서 불과 거리를 5, 6분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강공원 걸어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곳은 우리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마
쿼드러플 역세권 지역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철 노선들이요, 한 정거장에 4개의 노선이 지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에 지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실제로 한 전철역에 이렇게 노선이 4개 노선이나 있는 곳, 바로 왕십리역이죠. 여기는 2030 서울 플랜의 가장 핵심적인 7광역 중심 체제이면서 주변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철역에서 불과 1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장동 다세대주택 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일단 포인트부터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4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시의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천호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천호동의 매력부터 체크해 주시죠. 예, 첫 번째가 한강공원이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가깝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아산병원, 그리고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전부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내가 자가용으로 이용해서도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편리하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지역은요, 한강 광나루 공원에서 도보로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뛰어난데, 이 지역은 천호 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뉴타운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서 슬럼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땅값을 싸게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점, 즉 싸게 사야 앞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한 장으로 충분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천호동의 매력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강동구 쪽에도 뭐 요새 개발호재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집값을 놀리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주 수요죠. 이 이주 수요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먼 후일에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기는 과거 10년 전부터 재건축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이주가 실제로 올 봄에도 또 3,000세대, 또 가을에 6,000세대가 계속 이주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주 수요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에 의한 높은 가치가 진행되는 고독 둔촌주공아파트,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둔촌주공아파트도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죠. 거기다가 2021년에 경부 제2고속도로,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도로라고 그러지는 이 고속도로가 본격화될 때 강동 지역의 한마디로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 교통 여건이 좋아져야 집값이 오릅니다. 8호선 연장 노선 이미 착공돼서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 9호선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8, 9호선의 연장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첨단 업무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곳곳에 들어와서 자족 도시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인구의 집중, 즉 빨대 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는데, 요 근래 강변 미사도시를 보시면 아시게 됐죠. 속속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제2롯데월드타워 이제 봄에 개장을 할 때 전철역으로 불과 3정거장 위치해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타워 정말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구리의 첨단산업 그리고 남양주의 첨단산업단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부수 효과가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호지까지 들어보면서 천호동의 매력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준공이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인데 이미 임차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되면 바로 임차를 맞출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기는 2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죠. 29세대입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별도로 구조가 돼 있는데 3베이 구조죠. 더욱 14평에 가까워 그야말로 넓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 거의 아파트 수준에 못지않는 마감재. 한번 오셔서 보시면요, 이 벽체라든가 또 이 우리가 보면 창호,
가장 중요한 게 창호 같은 건데 그래야 결로 누수 현상들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짚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실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업자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있으니까요. 직접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셔도 된다. 여기는 세탁기, 에어컨의 옵션이 갖춰지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잘 갖춰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강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강남 4구의 지역입니다. 땅값 비싸기로 상당히 유명하고 한강에서 가깝다 보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야 정상인데요. 아무래도 땅값을 굉장히 싸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는 불과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세가 2억 3천만 원. 바로 전세로 투자해서 갭 투자를 할 때는 1천만 원 묻어두시고요. 4년만 묻어두십시오. 그러면 2억대 후반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8, 9천 정도의 매도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그 가치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매달 나오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 하시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실 때 실제 투자금은 5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450만 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탁월한 매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꼭 와서 보시고 실제 전철역에서 얼마 가깝고 한강이 그렇게 가까운가 그다음에 반드시 임대가가 실제로 그런가 확인하시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슈퍼맨과 함께 알아본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미스터 역세권 정현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양천구 신정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했고요. 역시 올 4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역세권의 사나이답게 도보 1분 거리 역세권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분석 좀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이곳 보시게 되면요.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로변에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제 브랜드 있는 스토어들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5호선 신정역과 도보 1분 정도의 바로 가까운 긴밀한 지역이고요. 또 2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 내거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정 뉴타운이 어디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나요? 바로 신정 내거역입니다. 2호선 라인이죠. 여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신정 뉴타운과 또 근접한 거리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곳 양천구 어떻습니까? 교육의 도시죠. 그리고 실거주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탄탄히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바로 올해부터 마곡지구도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곡지구층 젊은 인원들이 들어오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금은 마곡지구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목동이라던가 이곳 양천구 일대가 생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역과 가깝고 또 소형주택, 1, 2인 가구에 중심된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 투자 포인트로 관련해서 미래 가치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좀 포인트로 잡아둘까요? 네, 일단은 이곳 입지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정역에서 도보 1분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목동 로데오 거리가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동 로데오 상권 계속적인 확장세에 있죠. 그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재건축을 앞둔 지역 어딥니까?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7단지가 본 매물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단지, 13단지 등 약 4개 단지가 본 매물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곳 일대 가격을 상승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여의도의 재건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목동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바람에 이제 강남발이 거의 다 올해 정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고 다음 타겟이 바로 여의도, 신탁 회사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와 그리고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7단지가 바로 본매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7단지 이후에 있는 곳들은 신정
바로 이곳 역세권 주변에 펼쳐진 항아리 상권의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형 주택이고 역세권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확장, 임대 수요 증대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이곳엔 큰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시세들 보면은 목동의 상단 그리고 중심 다 보시게 되면 이미 2억 중반대를 넘어갔습니다. 본 매물은 목동 중심, 양천구 중심에서 가장 최저가이면서 서울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차익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에서 바로 좌측에 뭐가 있습니까?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6,000세대, 지금 1-1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났고요. 올해 1-4 레미안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역세권 뉴타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 16,000세대, 그리고 플러스에서 신시가지 아파트 27,000세대. 이 합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인원수로 따져서 약 곱하기 3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을 가질 수 있는 주거 지역이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심 속 도시생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호재도 플러스해서 제무폭길 지하라던가 그 서부간선 도로가 지하가 됩니다. 이곳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월 IC하고 국회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제무폭길 라인이 지하가 되면서 이곳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4월 준공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본 지역 4월 준공, 바로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다. 본 건물은요, 6층 건물이고요. 대로변에서 바로 인접한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주변에 신축 매물이 없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특화돼 있고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그런 도시명 최신 주택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게 지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보인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린 만큼 도보 1번의 초역세권에서 플러스해서 최저가 목동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매물인데 초역세권이면서 1억 9,500, 2억이 안 되는 매매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억 미만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그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죠. 거기다가 전세가 높이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약 1억 8,5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1,000 정도 유동성을 따져도 1,000, 2,0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2,000 보증금에 월 80 정도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지로 가서 뉴타운과 또 재개발의 이주 수요를 생각해서 큰 차익, 낙수 효과를 예상을 한다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주세요. 네, 이런 지역일수록 뉴타운과 그리고 재건축이 앞서 있는 이런 개발 지역일수록 역과 가까운 쪽에 소형주택은 자리를 해야 됩니다. 역과 먼 소형주택이나 뭐 대형 평형 3룸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역에서 가까운 이런 소형주택에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역세권 정보 들어봤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다시 부동산 슈퍼맨 양팔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에는요, 성동구 마장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 왕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0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8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시액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성동구 마장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의 입지적 여건부터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이 혐오 시설이 있다고 해서 기피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지 않은, 땅값이 아주 저렴한 그 입지의 주변의 미래 가치에 비해서 아주 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 왕십역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입지의 반대편 행당동 같은 경우는요. 오늘 추천드리는 이 정도의 매물이면은 이미 3억대에 가까이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입지 그러면 서울 시내에 가깝고
전철역에서 가까운데 마장역 5호선 잘 아시죠? 여기서 제가 딱 엎드리면 코 닿는 게 아니고 엎드리면 배꼽밖에 닿지 않을 정도로 1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더더구나 여기는요. 20m 도로, 20m 도로, 또 그리고 10m 도로, 즉 3면이 도로면이 있고요. 또 4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단지형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여기는 대학병원, 재래시장, 대형 상권, 그리고 서울 시내의 접근성이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봤다면 이번에는 미래가치 체크해볼 개발 호재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2015년 12월 5일 발행된 바로 발효됐죠. 제정이 됐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특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중심 내지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에 한 곳인데 바로 이곳이 마장동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한 후보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좋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30년까지 서울시가 어떻게 바뀐다? 바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바뀌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 이전에 난지도 쓰레기장이 그야말로 24시간 몸살을 앓던 24시간 코를 막고 다녀야 됐던 이 상암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10년 전만 해도 이 마곡지구 주변이 어땠습니까? 오늘날 바로 이것이 개발 효과입니다. 이제 이 마장동이 본격적으로 비상의 나래를 펴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왕십리 역세권과 청량리 역세권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고요. 또 GTX C노선의 관통식 그리고 마장동 중심지 시가지형으로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청량리 균형발 촉진지구 바로 서울에는 8개의 균척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량리 균척지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에 그 파괴 효과가 크게 미치기 시작하고 있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을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할수록 이 가치가 더욱 탁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네, 개발 호재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2030 서울프로에 저희가 이 부동산 가이드 톡에서 정보 전해드릴 때 가장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요. 7광역 중심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키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또 관련해서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성, GTX C노선 개통할 때도 직접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마장동 지역에 그동안에 있었던 선입견을 뭔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올 좀 늦가을게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선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건물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17년 10월 올 연말쯤에 준공이 예정인데 여기는 4개동으로 이루어지죠. 아파트형 마감재를 쓰고 특히 동간거리가 10m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총 96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8층 중에 6층에 위치하는 그야말로 로얄층 중에 로얄층, 방두교의 거실과 욕실이 별도로 구분된 3베이 구조고 햇볕이 잘 드는 남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옵션이 갖춰지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갖춰지고요. 택배함과 더불어 보안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실제 시행자가 바로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 있는 건물이 아니면 쉽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건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일 텐데 오늘은 뭐 앞서서 두 가지 부동산 정보가 전세 실투자 금액이 모두 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 메리트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20m, 20m, 10m, 3면은 도로면은 땅값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배 비싼 거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가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왕십리역 주변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마도 아파트가 되든 다세대 투룸 주택이 되든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가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을 하게 되면 실제 투자는 얼마죠? 전세로 투자할 때는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지역은 왕십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월세의 가치가 뛰어난 것이죠. 바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제가 시장 조사를 해서 봤는데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대출 1억 7,500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투자비는 불과 7천만 원을 투자하시고요. 그냥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1년에 700만 원 가까운 수익 얻어가신다면 바로 연금용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런 그 편안한 매물. 특히 이 매물은요, 4개 동의 아파트 형태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바로 나중에 환금성, 즉 팔기가 쉽다는 점이 특히 추천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한 투자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제가 마장역에서 1분이라 그랬으니까 설마 와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자, 20m 도로, 20m 도로, 10m 도로에 정말 접했을까? 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건 앞으로 편안하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충분히 환금성 또한 보장이 되겠구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환금성이죠. 염려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팔석 대표와 함께 부동산 정보 마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 위치한 거평타운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건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